자, 오늘 오후 4시부터 여당이 정부 대통령실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를 해서 신설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각각 만든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자, 요 내용을 갖다가 먼저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예.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기소권만 전담시키고 그다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이것을 행안부 쪽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민생 정책을 취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게 이렇게 급선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은 사실은 효율성이 일단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예. 범죄를 수사해서 기소하는데 아무런 무리 없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제도가 기능할 때 부작용이 있으면 그에 관해서 보완적 어떤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이거 아예 수사권을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검찰이 담당해왔던 주로 검찰의 성과로 여겨졌던 정치권이나 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럼 굳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한 이유는 칼끝이 본인들한테 오는 것을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서둘러 추진하는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수사 실무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정하지 않고 다 가속화한다는 거예요. 예. 국민들은 불편이 훨씬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이 제도 개편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정치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사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는데 당정은 이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법무부에 둘 경우에 제대로 된 검찰 힘 빼기가 어렵다. 이게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서재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저도 어릴 때와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검사에 대화했을 때도 네.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개혁해야 돼 하지만 피부로 좀 잘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윤석열 검찰 시대에는 피부로 느낀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매간매직으로 이런 수사가 특검이라는 조직이 한시적으로 3개월 만에 모든 것들이 다 했는데 3년 동안 윤석열 검찰은 무혐의를 해준 거예요. 네. 다 눈을 돌린 겁니다. 그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해야 된다. 자, 즉 수사, 기소, 권력이 비대해졌음에 견제해야 되는 의미에서 저는 정상적이라면은 행안부의 중수청까지 두면 경찰이 또 비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를 뛰어넘었다. 그러면 초기에 가장 큰 이번에 검찰 개혁의 목적은 수사, 기소 분리, 특히 검찰의 권력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안부의 중수청을 두자라는 거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조직이란 게 다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경찰이 또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또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혼합되거나 혹은 또 다른 조직이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지금 현재로는 법무부보다는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을 해서 어떤 중대 범죄에서는 어떤 검찰에서 이때 또 했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도 미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수청이 어떤 그 역할을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검찰을 견제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그렇게 법 취지에 맞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 취지는 네. 맞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경찰 쪽 이제 비대해지고 이제 힘이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경찰과 국수본까지 있는 행안부의 중수청까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벌써부터 걱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업무 부하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요. 네. 그동안 경찰이 안 하고 검찰이 전문적으로 했던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도 전문성 없이 일단 시작하면은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쪽에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검찰의 칼끝이 지금 현 권력 또는 권력을 잡지 못한 민주당에 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민생을 위한 검찰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결국은 그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업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치권, 특정 정파의 칼끝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이다? 이거는 진짜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 정말 검찰이요. 보수 정권에서는 야당인 진보 정치인들을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진보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 정치인들을 또 강한 수사로 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치인들마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은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초기에는 그 정권을 그러다가 이 권력이 이제 그 죽어갈 때는 하이에나처럼 달겨두고 이거의 악순환이었잖아요. 근데 검찰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권력을 쥔 측이 인사권을 갖고 흔들어 대니까 그런 현실적인 그런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으면 이번 예. 검찰 개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차원의 검찰 개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걸 행안부에 넣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검찰대에서 인사권 하는 건 나부터 내려놓겠습니다 해야 이게 검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하고 맨날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 보세요. 검찰청이 이제 없어지더라도 예. 그 중요한 권력기관의 주요 멤버들은 또 다른- 민주당에 편향된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걸 행안부에 간다고 달라집니까? 아.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정권 교체돼 보세요. 이거의 악순환인데도 뻔히 알면서 마치도 5년이 한 50년쯤 된다고 서로가 저는 민주당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검찰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을 처음부터 보장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치도 아, 언론 개혁이 알겠습니다.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듯이.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